총 4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자, 1문단에서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학생이 서양 미술사라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서 1문단 내용부터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학생이 서양 미술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나요? 그렇죠. 미술에 대해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자,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 지금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책을 선택할 때 그쵸, 수준을 고려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문단 보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자, 지금 이 저자, 즉 곰브리치죠? 곰브리치가 서양 미술사를 왜 지었냐? 그 지필 의도가 남아 있는데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 미술사를 보는 관점이 미술 자체가 아니라 미술 자체, 즉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해서 미술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지금 이 학생이 서양 미술사를 읽으면서 독서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독서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서양 미술사에 드러난 미술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3문단 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두 번째 독서 방법이 나옵니다. 책의 제목을 살펴봤대요. 여러분들 책을 볼 때 독서를 할 때 제목을 보시나요? 제목은 책의 어떤 주요 스토리나 아니면은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요약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 학생은 그래서 책의 제목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자, 세 번째 독서 방법인 목차 살펴보기가 나왔네요.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고요.
1에서 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장에서 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나갔다. 자, 네 번째 독서 방법, 골라 읽기. 그쵸?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더 깊게 알고 싶은 부분부터 봤네요. 자, 그러면 지금 산문단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렇죠. 산문단에서는 학생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서양 미술사를 읽어나갔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자, 지금 이 학생은 그 저자의 해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네요.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자, 독서 방법 마지막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였나요? 그쵸. 분량을 정해서 쪼개서 읽었대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이 책을 읽으면서 실시했던 독서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론과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추측해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차를 보면서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네 번째로는 관심을 보였던 그런 부분부터 먼저 읽는 독서 방법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문단에 있었죠? 그렇죠. 적당한 분량을 쪼개서 읽는 독서 방법을 취함으로써 700여 쪽에 달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문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사문단에서는 만족스러웠다, 부담스러웠다, 흥미로웠다 라는 등등의 어떤 감상을 밝히고 있으므로 서양 미술사를 읽은 후에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짧게 사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을 봤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신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자, 책을 선정할 때 자신의 지식 수준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이해 정도를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려했대요. 어디서 고려할 수 있었죠? 1문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금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이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미술에 대해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단계다. 즉, 나 자신이 미술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어서
적절한 책을 선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할 집필한 책인가? 자,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3번.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자,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어떤 독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4번.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자, 이 선지가 맞으려면 서양 미술사 이전에 내가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과 비교했을 때 어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5번.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자, 어떤 그런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했는지 이런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으므로 답은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했었죠? 자, 그 중에서 1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 문단에, 자, 여기 보시면, 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었다. 그쵸?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번,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자, 역시나 나왔던 내용인데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지으며 읽는다. 자,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틀렸고 더군다나 연관지지도 않았으므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자, 이거는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보시면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5번.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결정하여 읽는다. 자, 이거는 3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다음에 자, 유럽의 르네상스가 관심 부분이었죠. 그거 먼저 읽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쓴 학생에게 기억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 내용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보기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읽는 독자가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서 책의 내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에 대해서 조언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억의 내용을 보시면 기억은 3문단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자, 지금 이 학생은 어땠나요? 저자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의 입장에서 기억에게 조언할 내용이 눈에 보이죠? 자,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이겠죠.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면서 읽는 게 좋겠어. 자, 이 판단이라는 거는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왜 1, 2, 3, 4번이 틀렸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자의적이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겠어. 자, 지금 책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 보기에서는 저자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세워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겠죠? 2번, 책이 유발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자, 지금 2번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 딴 거를 해라 라고 하는데, 자, 지금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조금 그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자, 이 내용은 보기의 내용도 본문의 내용도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자, 골라 읽기에 관해서는 지금 3문단에서 자기의 어떤 관심사 부분을 먼저 읽고 다른 부분 읽는다. 이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보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